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계속해서 투자 고수들의 실전 투자 전략과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훈민 전문가께서 준비한 뉴스나 재료 분석을 통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6월 증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 대응이 유효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대회 우승자 노훈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실전 투자대회 우승자의 눈으로 6월에 주목해야 하는 이벤트와 이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나스닥을 이끄는 엔비디아가 눈부시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과 엔비디아는 왜 상승하였을까요?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HBM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월이 이야기한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의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고용지표, 두 번째는 낮은 경제지표, 세 번째는 낮은 물가지표,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이후로 모든 투자자의 눈에 경제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 투자 전략을 짜기 때문에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6월에도 세 가지의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5일에는 ADP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것은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동향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한 달간 고용의 흐름을 발표하는 것으로 금리 인하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고 6월 12일에는 FOMC 회의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FOMC 회의에는 금리 인하와 인상 혹은 동결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도 다음 FOMC 회의까지의 지수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28일에는 연준에서 제일 신뢰도가 높은 PCE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엔비디아와 나스닥의 상승의 이유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또 HBM 반도체를 언급해드렸는데 올해 상반기도 HBM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23년 3월에 들어오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HBM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관련주의 상승 흐름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3월부터 투자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요소는 에너지, 즉 전기였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선과 변압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매우 크게 올렸고 4월에는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5월에는 SOFC와 그리고 원전까지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HBM의 높은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부터 상승했던 종목들의 순환매를 보시게 된다면 전기와 변압기에서 SOFC에서 태양광, 그리고 태양광에서 원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전기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 핵심은 에너지와 반도체 그리고 실적입니다. 왜 여기서 실적 관련주를 이야기하냐면 만약 5월까지 긍정적으로 발표한 경제지표가 이번 달에도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수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수가 조정받게 된다면 실적을 보유하고 혹은 전망이 좋은 종목들이 더욱더 가치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주의 대표적인 화장품과 게임 관련주의 경우 최근 이제 중국과 코로나로 인해 저조하였던 실적을 회복하고 화장품의 경우 일본과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앞으로 전망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역시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6월에 참고해야 될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의 SMR 전문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의 부품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최근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SMR 계약권의 이슈로 상승한 전력이 있는데 해당 이슈 외에도 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서 원전 신규 건설 논의나 영국과 체코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중국으로 태양광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올해의 실적 역시도 저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의 대장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스 관련주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분류되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 이제 관련 이슈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실적과 더불어 2차 전지의 회복세와 이번 자원 관련 이슈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LG전자입니다. 이제 LG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달리 투자자들에게 소외받던 종목인데 최근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 관련 이슈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냉각 장치 또한 중요도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소외받았다가 반등의 흐름을 받은 LG전자 역시 이번 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LG노텍입니다. 이제 LG노텍은 애플의 관련 종목으로 최근 애플에서 AI와 함께 아이폰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하여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넷마블입니다. 이제 넷마블은 최근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나 레이븐과 같은 신규 게임을 출시하였으며 게임 관련주는 지난 5월에 열렸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의 문화 개방에 대한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게다가 회사의 실적 또한 오랜 조정을 거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할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6월의 핵심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의 핵심은 저는 이제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비하여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조정 장세에 대비해서 테마주는 작게 그리고 가치가 점진적으로 부각받을 실적주의 비중은 높게 가져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은민의 6월의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현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이 개매이들을 울릴 수 있는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격보다는 방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갑작스러운 매물 폭탄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그리고 BW 같은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도 하는데 이 CB와 BW는 모두 채권의 형태이지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주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시세 차익으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채권 형태로 놔두면 되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들한테서 좀 인기를 받고 있는 상품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주식으로 전환될 때 주가가 하락으로 야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풍년이 왔을 때 우리 쌀값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상장되는 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면 주가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의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여부와 전환 가능 시기를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CB나 BW 발행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CB와 BW는 시장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기 때문에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이 강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만큼 회사가 잘 되었을 때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호재도 있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전혀 없지만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시장이 좀
악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는 이 전환사채가 매물이 되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것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겠고 실제 기업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M플러스라는 기업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한 내역이 있지만 이 기업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전환권 행사를 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는 이 종목의 주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이고 그리고 리튬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 400%나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셨다시피 2023년도에 전환권 행사가 많이 되었었는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채권자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의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계속 전환 청구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도 전환 청구가 계속되면서 이 상장되는 주식 수가 점차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주가 흐름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M플러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동안의 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한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방법은 CB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 매물 폭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털 사이트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한번 검색을 해주셔서 이 다트 전자 공시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에서 여기 빨간 이 사각형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입력해 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공시가 딱 나오는데 이 중에서 최근 사업 보고서 또는 이 분기 보고서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기 보고서나 최근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셔서 이 왼쪽에 목차에 보시면은 이 재무에 관한 사항란에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그동안에 이 증자 그리고 감자 현황과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전환 청구 기간과 그리고 전환 가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전환 청구 기간은 말 그대로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전환 가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식 가격과 전환 가액을 비교를 했을 때 전환 가액보다 주식 가격이 훨씬 더 높으면은 그 차익만큼 전환사채권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CB나 BW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간혹 가다가 기업의 중요한 시기가 좀 닥쳐오게 되면 사업 모델을 확장한다거나 기존의 시설 투자를 좀 더 확장하거나 할 때 큰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할 때 이러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기업인데 이거와는 좀 다르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자주 수시로 자금 조달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전환사채 발행 내역과 그리고 언제 전환 청구가 될 것인지 체크를 해두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면서 투자자들이 정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6월 둘째 주에 이 FOMC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FOMC 이후에 본격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좀 색깔이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지수 방향성보다는 눌려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개별적인 변동성 장세가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적은 좋지만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같이 무너져 내렸던 종목들, 이유 없이 빠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한번 관심을 보였으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눌려있는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노은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좀 시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저는 이제 모르면 현금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만약에 내가 모르겠으면은 현금을 먼저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경제 지표와 확실한 투자 전략과 확실한 내가 판단이 서서 그때부터 매매를 하는, 이제 확실하게 왜 사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매매하시면 훨씬 더 이번 달 잘 슬기롭게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도현, 노은민 두 분의 만렙 가이드와 함께 했는데요. 한 주간 두 분의 공략주와 전략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모두 투자 만렙이 되는 그날까지 만렙 박주식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